제발 도와줘. 준혁이가 우리 아들이 죽어가. 뭐라고? 내 아들이? 시작 전에 지금 이 내용을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3시간 전, 가을비가 내리는 목요일 오후 수리점 문을 열고 들어온 손님의 실루엣을 보는 순간 내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안녕하세요. 10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하게 나는 그 목소리를 단번에 알아챘다. 손에 들고 있던 렌치가 바닥에 떨어졌다. 철컹 하는 소리가 적막한 가게 안에 메아리쳤다. 수진아. 그녀는 예전보다 훨씬 말라 있었다. 광대뼈가 도드라져 보였고 한때 윤기 났던 머리카락은 어색하게 짧게 잘려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아름다웠다. 아니, 어쩌면 슬픔이 묻어나는 지금의 모습이 더 마음을 아프게 했다. 민호 씨, 아니 민호야. 그녀가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 가슴 한구석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렸다. 10년 동안 꽁꽁 얼려두었던 감정들이 순식간에 녹아버리는 것 같았다. 갑자기 웬일이야? 10년 만에. 도와줘. 나는 뒤따라 나올 말들을 예상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세요? 같은 어색한 인사말들 말이다. 하지만 수진의 첫마디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미안해도 아니고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도 아닌 도와줘였다. 뭘 도와달라는 거야? 내 목소리가 떨렸다. 수진의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녀가 우는 모습을 본 것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그날 이후 처음이었다. 준혁이가 우리 아들이 많이 아파. 준혁이, 내 아들. 아니, 이제는 전 아들이라고 해야 하나. 양육권을 포기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아들이 아프다고? 뭐가 어떻게? 간이 안 좋아. 의사 선생님이 간 이식을 해야 한다고.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다. 의료 진단서와 각종 검사 결과지들이 가득했다. 강경화 말기래. 간 이식 말고는 방법이 없대. 서류를 넘겨보면서 내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급성 간부전, 강경화 말기, 간 이식 시급 같은 무서운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다. 27살 한창 나이의 아들이. 그래서 나한테 온 거야? 혈액형이 맞는 사람을 찾아봤는데 당신만이 유일한 공여자야. 공여자. 차가운 의학 용어였지만 그 말 속에는 절망적인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재혼한 남편은? 준혁이 새아빠는 뭐라고 하는데? 수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뭔가 말하기 어려운 표정이었다. 아직 말하지 못했어. 뭐라고? 아들이 이렇게 위험한데 남편한테 말도 안 했다고? 복잡해. 지금은 설명할 수 없어. 그냥 부탁이야. 도와줘. 수진이 갑자기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깜짝 놀란 나는 얼른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일어나. 민호야, 제발 준혁이를 살려줘.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야. 그녀의 눈에서 떨어지는 눈물이 내 가슴을 찔렀다. 10년 전 차갑게 등을 돌렸던 그 여자가 지금은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다. 준혁이를 살려줘. 그 말이 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내 아들 아니, 전 아들이지만 여전히 내 피가 흐르는 그 아이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었다. 병원부터 가자. 나는 작업복을 벗으면서 말했다. 수진의 눈에 희망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정말 도와줄 거야? 일단 상황부터 정확히 알아봐야지. 사실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10년 전 그녀가 나를 어떻게 버렸든 지금 준혁이가 위험하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했다. 그게 아버지의 도리였다. 가게 문을 잠그고 나오면서 나는 문득 궁금해졌다.
10년 만에 나타나서 도움을 청하는 이 상황이 과연 단순히 아들의 병 때문일까? 수진의 말라빠진 모습, 떨리는 손, 재혼. 남편에게조차 말하지 못했다는 비밀, 뭔가 더 큰 이야기가 숨어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준혁이었다. 내 아들이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다. 그 냄새를 맡는 순간 10년 전 아들을 마지막으로 봤던 그날이 떠올랐다. 당시 17살이던 준혁이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않은 채 엄마 뒤에만 숨어 있었다. 301호예요. 수진이 앞장서서 걸었다. 그녀의 뒷모습은 10년 전보다 훨씬 작아 보였다. 어깨가 축 처진 모습이 마치 세상의 무게를 혼자 짊어진 것처럼 보였다. 병실 문 앞에서 나는 발걸음을 멈췄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손바닥에는 땀이 맺혔다. 27살이면 이제 다 큰 어른이지. 하지만 내 머릿속에 있는 준혁이는 아직도 17살 고등학생이었다. 나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던 그 아이 말이다. 들어가도 돼?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천천히 문을 열었다. 침대에 누워있는 남자는 내가 기억하는 아들이 아니었다. 아니, 기억 속 그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된 모습이었다. 키가 훌쩍 커져 있었고 턱에는 수염이 자라 있었다. 하지만 그 얼굴은 젊은 시절 내 얼굴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준혁아. 내가 이름을 부르자 준혁이가 천천히 눈을 떴다. 그리고 나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다. 아빠. 그 한마디에 내 목이 메었다. 10년 만에 듣는 아빠라는 호칭. 나는 그 말을 다시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그래, 나야. 아빠야. 준혁이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반가움, 원망, 그리움, 분노, 모든 게 뒤섞인 표정이었다. 엄마가 부르셨어? 그래. 내가 아프다고 들었어.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10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를 다시 연결하기에는 너무나 긴 시간이었다. 괜찮아. 아빠 올 필요 없었는데. 준혁이가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강한 척하지만 사실은 무섭고 외로운 것이 느껴졌다. 의사 선생님 만나고 왔어. 상태가 심각하다더구나. 알아. 그래서 엄마가 아빠한테까지 연락한 거잖아. 준혁이의 말투에는 자조감이 묻어 있었다. 10년 동안 찾아오지도 않던 아빠가 이제 와서 뭐가 중요하겠어. 어차피 간 때문에 온 거잖아. 그런 생각이 느껴졌다.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준혁아, 나는 됐어요. 설명 안 해도 알아요. 공여자가 필요하니까 오신 거죠. 엄마가 부탁했으니까. 냉정한 말투였지만 준혁이의 눈가는 붉어져 있었다. 이 아이도 힘든 거였다. 아버지가 그리웠지만 10년의 상처 때문에 쉽게 마음을 열 수 없는 것이었다. 바로 그때 담당 의사가 들어왔다. 보호자분들이시죠? 환자 상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의사를 따라 상담실로 이동했다. 의사는 CT 사진을 켜면서 설명을 시작했다. 간경화가 상당히 진행되었습니다. 이미 복수도 차 있고 간성혼수 위험도 있는 상태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6개월 안에 간이식을 하지 못하면 위험합니다. 6개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차갑게 얼어붙은 손이었다. 생체 간이식이 가능한가요? 내가 물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혈액형과 조직 적합성 검사를 해봐야겠지만 부친이시라면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공여자분도 건강 상태가 좋아야 합니다.
혹시 과거에 큰 수술이나 질병 이력이 있으신가요? 나는 무의식 중에 오른쪽 어깨를 만졌다. 10년 전 그 일이 떠올랐다. 10년 전에 간 검사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검사였나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당시에 회사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왔다고 해서 정밀 검사를 받으라고 했었는데 그때 수진이 갑자기 내 말을 끊었다. 괜찮아요. 그때 그냥 과로 때문이었어요.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높았다. 뭔가를 숨기려는 듯한 억지스러운 어조였다. 나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일단 넘어갔다. 그렇다면 내일부터 검사를 시작하시죠. 혈액 검사, CT, 조직 적합성 검사 등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 수진이 내 팔을 붙잡았다. 민우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당연한 거 아니야. 내 아들인데 10년 동안 미안했어. 정말 미안했어.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나는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다. 울지 마. 준혁이 살려야지. 그게 지금 중요한 거야. 하지만 내 머릿속에는 의문이 가득했다. 10년 전 그 정밀 검사 대체 뭐가 문제였던 걸까? 그리고 왜 수진이는 그렇게 당황했을까? 병실로 돌아가는 복도에서 나는 문득 깨달았다. 이 모든 일이 단순히 아들의 병 때문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검사는 다음 날부터 시작되었다. 체열, CT 촬영, 조직 검사 하나하나 진행될 때마다 나는 10년 전 그날을 떠올렸다. 민호야, 회사 건강검진 결과 나왔어? 그때도 수진이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내게 물었던 것이 엊그제 같았다. 응, 나왔는데 간 수치가 좀 높다고 정밀 검사 받으라더라. 뭐? 간이?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당시에는 그저 걱정하는 아내의 표정이라고 생각했다. 괜찮아. 요즘 야근이 좀 많았잖아. 과로 때문일 거야. 아니야. 바로 정밀 검사 받아야 돼. 내일 당장 병원 예약할게. 그날 수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옆에서 뒤척이는 소리가 계속 들렸다. 나는 그저 자신의 남편 건강을 걱정하는 아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다. 정밀 검사를 받은 후 결과를 들으러 가던 날 수진이 갑자기 말했다. 민호야, 나 혼자 들을게. 당신은 회사가. 무슨 소리야? 내 검사 결과인데 내가 들어야지. 아니야. 나 혼자 들을 거야. 당신은 회사 일이나 신경 써. 이상했다. 하지만 당시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었던 나는 결국 수진의 말대로 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수진의 얼굴은 무표정했다. 결과 어땠어? 별거 아니래. 약 먹으면서 쉬면 된대. 다행이다. 진짜 걱정했잖아. 하지만 수진의 눈빛은 달랐다. 뭔가를 결심한 듯한 슬프면서도 단단한 눈빛이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달 후, 이혼하자. 청천벽력 같은 말이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다른 사람 만났어. 미안해. 뭐? 나는 귀를 의심했다. 17년을 함께 산 아내가 아무런 징조도 없이 갑자기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누구야? 그 남자가 누구냐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나 더 이상 당신이랑 못 살겠어. 수진아, 정신 차려. 우리 준혁이도 있잖아. 어떻게 그런 말을. 준혁이는 내가 키울 거야. 당신은 신경 쓰지 마.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다. 내가 알던 따뜻한 수진이 아니었다. 이해할 수가 없어. 대체 왜 이러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어?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어. 그냥 내 마음이 변한 거야.
그날 밤부터 수지는 분리된 방에서 잤다. 대화를 시도할 때마다 차갑게 외면했다. 그리고 한 달 후 이혼 서류가 식탁 위에 놓여 있었다. 강민호 씨, 체열 차례십니다. 간호사의 목소리에 나는 현실로 돌아왔다. 과거의 기억에서 빠져나오니 가슴이 답답했다. 체열을 하는 동안 나는 병실에 누워있는 준혁이를 생각했다. 아빠, 진짜 가는 거예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준혁이가 물었다. 17살 아들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준혁아, 엄마가 왜 그러는지 몰라요. 갑자기 왜 이러는지 아빠는 잘못한 거 없잖아요. 나는 아들을 안아주고 싶었다. 하지만 수진이 단호하게 가로막았다. 준혁아, 아빠한테 가지 마. 이제 우리는 아빠 없이 살 거야. 싫어요. 아빠 가지 마. 제발. 준혁이가 울부짖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양육권은 수진이 가져갔고 나는 그저 매달 양육비를 보내는 존재로 전락했다. 준혁아, 아빠가 미안하다. 미안하면 왜 가요? 왜 우리 버리고 가요? 그게 아들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다. 그 후로 10년 동안 나는 준혁이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 검사 끝났습니다. 결과는 3일 후에 나옵니다. 간호사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복도를 걷다가 나는 준혁이의 병실로 향했다. 문을 열자 수진이 준혁이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하고 있었다. 엄마, 괜찮아. 아빠가 도와주신대잖아. 그래,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울고 있는 것이었다. 엄마, 왜 울어? 이제 살 수 있는 거잖아. 그래, 살아야지. 우리 준혁이 꼭 살아야지. 나는 조용히 문을 닫았다. 들어가지 않았다. 그들만의 시간이 필요해 보였다. 복도 창가에 기대서서 나는 10년 전을 떠올렸다. 왜였을까? 대체 왜 그랬을까? 행복했던 우리 가족. 갑자기 무너진 일상. 이해할 수 없었던 수진의 변화. 그런데 이상한 건 지금 수진을 보면 10년 전처럼 차갑지 않다는 거였다. 오히려 무언가에 짓눌려 있는 것처럼 보였다. 다른 남자가 생겼다고 했었지. 그래서 재혼도 했고.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행복해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죄책감 같은 게 느껴졌다. 10년 전 정밀 검사 결과 수진이 혼자 들었던 그 결과 퍼즐 조각들이 어렴풋이 맞춰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다. 복도 끝에서 한 남자가 다가왔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정장을 입은 남자였다. 그는 수진의 병실 쪽을 보더니 멈칫했다. 수진이 병실이 여기. 나는 그 남자를 쳐다봤다. 직감적으로 알았다. 이 사람이 수진이 재혼한 남편이구나. 남자도 나를 봤다. 우리는 잠시 눈이 마주쳤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혹시 강민호 씨신가요? 그렇습니다. 저는 박준석입니다. 수진이 아내의 남편입니다. 그는 정중하게 인사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당혹감이 가득했다. 아내가 전 남편을 찾아갔다는 걸 알고 있었나? 의문이 들었다. 하지만 그는 곧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수진아, 무슨 일이야? 갑자기 병원이라니. 여보, 언제 왔어? 수진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자리를 피했다. 더 이상 거기 있을 이유가 없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나는 생각했다. 10년 전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리고 지금 수진이 숨기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3일 후 결과가 나왔다. 축하드립니다. 조직 적합성 검사 결과 이식이 가능합니다.
의사의 말에 수진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복잡했다. 이제 수술하면 끝이야. 준혁이는 살 수 있어.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이 들었다. 그럼 나는 수술 끝나면 다시 10년 전처럼 혼자가 되는 건가? 수술 날짜는 2주 후로 잡겠습니다. 그때까지 공여자분도 컨디션 관리 잘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진료실을 나오면서 수진이 내 팔을 잡았다. 민호야, 정말 고마워. 어떻게 고마움을 표현해야 할지. 됐어. 당연한 거야. 당연한 게 아니야. 10년 동안 연락도 안 했던 내가 이렇게 찾아와서.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준혁이 아빠니까 그걸로 충분해. 그날 오후 나는 약속대로 미역국을 끓여 병원으로 갔다. 보온 도시락에 담아온 미역국은 아직 따끈따끈했다. 왔어? 병실 문을 열자 준혁이가 침대에 비스듬히 기대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미역국 가져왔어. 진짜 끓여오셨어요? 준혁이의 눈이 반짝였다. 나는 도시락을 펼쳐 보였다. 냄새 좀 맡아봐. 와, 이 냄새. 준혁이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 표정에는 그리움이 가득했다. 어릴 때 아빠가 끓여주던 그 맛이야? 한번 먹어봐. 준혁이는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다. 그리고 잠시 멈췄다. 똑같아요. 응? 10년 전 그 맛이랑 똑같아요. 아빠. 준혁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숟가락을 든 채로 고개를 숙였다. 왜? 맛없어? 아니에요. 너무너무 맛있어서요. 준혁이가 눈물을 닦으며 계속 떠먹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그는 거의 정신없이 먹었다. 천천히 먹어. 체해. 네, 근데 정말 맛있어요. 병원 음식만 먹다가 이런 거 먹으니까. 다 먹을 수 있겠어? 당연하죠. 이거 다 먹고 싶어요. 준혁이가 웃었다. 진짜 웃음이었다. 10년 만에 보는 아들의 환한 웃음이었다. 나는 옆에 앉아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가슴이 뭉클했다. 아, 이런 걸 놓치고 살았구나. 10년 동안. 아빠. 응? 저기 궁금한 게 있어요. 준혁이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뭐든지 물어봐. 10년 전에 왜 헤어지신 거예요? 엄마랑. 나는 예상했던 질문이었다. 하지만 대답하기는 어려웠다. 그건 나도 정확히 모르겠어. 몰라요? 이혼한 당사자가 엄마가 갑자기 다른 사람 만났다고 했어. 더 이상 나랑 못 살겠다고. 그게 진짜 이유일까요? 응? 준혁이가 진지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봤다. 저도 이제 어른이잖아요. 그리고 10년 동안 엄마 옆에서 봤어요. 엄마가 행복해 보인 적이 없었어요. 재혼했는데 재혼했어도 행복해 보이지 않았어요. 가끔 혼자 우는 것도 봤어요. 그리고 아빠 사진을 몰래 보는 것도. 서랍 깊숙이 숨겨둔 사진이 있었어요. 아빠랑 엄마랑 저랑 셋이 찍은 사진. 엄마는 그걸 가끔 꺼내서 보면서 울었어요.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수진이 그랬다고? 그래서 저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닐까 생각했어요. 엄마가 말하지 못하는 다른 이유가. 준혁아, 아빠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 하지만 알아보려고 하고 있어. 알아보고 있다고요? 10년 전 뭔가 있었던 것 같아. 엄마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히 있어.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렸다. 수진이었다. 뭐 얘기하고 있어? 그녀는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불안해 보였다.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빠가 끓여주신 미역국 먹고 있었어요.
그래. 맛있어? 네, 엄청 맛있어요. 수진이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핸드백에서 뭔가를 꺼내려다가 작은 약통이 바닥에 떨어졌다. 아, 나는 재빨리 주워서 보았다. 약통 라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옥시코돈 마약성 진통제. 수진아, 이게 뭐야? 그냥 두통약이야. 두통약? 이건 마약성 진통제잖아. 암 환자들이 먹는. 순간 나는 멈췄다. 암 환자들이 먹는 약. 수진의 창백한 얼굴, 말라빠진 몸, 짧게 자른 머리카락. 설마.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수진이 황급히 약통을 낚아챘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엄마, 준혁이도 뭔가 이상함을 눈치챘다. 엄마, 그 약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허리가 좀 아파서. 허리 아픈데 마약성 진통제를 먹어요? 수진이 움찔했다. 수진아, 너 지금 아픈 거야? 진짜 아픈 거야? 대체 뭐 때문에 그런 약을 먹는 거야? 말해.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말할 수 없어. 준혁이 수술부터 먼저야. 엄마, 대체 무슨 소리예요? 준혁이가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다. 나는 그를 말렸다. 준혁아, 괜찮아. 아빠가 알아볼게. 하지만 괜찮다니까. 넌 지금 쉬어야 돼. 나는 수진의 팔을 잡고 복도로 나왔다. 병실 문을 닫고 나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다. 지금 당장 말해. 너 무슨 병 있어? 말 안 하면 내가 직접 알아볼 거야. 어느 과에서 그 약 처방받았는지 조사할 거야. 민호야, 제발. 왜 혼자 이 모든 걸 감당하려고 해? 내 목소리가 떨렸다. 수지는 그저 울기만 했다. 10년 전에도 그랬잖아. 혼자 뭔가 결정하고 혼자 짊어지고 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할 게 아니야. 말해야지. 대체 뭐가 문제인데? 수지는 한참을 울다가 작게 말했다. 췌장암 3기야.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뭐라고? 6개월 전에 진단받았어. 치료받고 있지만 예후가 좋지 않아. 6개월 전에? 그럼 왜 진작에 말을 안 했어? 어떻게 말해? 재혼한 남편한테도 못 말하는데 게다가 준혁이 상태도 나빠지고. 수진이 주저앉으며 울부짖었다. 나는 그냥 준혁이만 살리고 싶었어. 내가 죽는 건 상관없어. 준혁이만 살면 돼. 나는 그녀를 일으켜 세워 꼭 안았다. 바보야, 왜 혼자 그러고 있었어? 미안해. 복도에 우리 둘의 울음소리만 울려 퍼졌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10년 전에도 그랬던 게 아닐까? 다음 날 아침 나는 원무과로 향했다. 강민호 씨 맞으시죠? 신청하신 과거 의료기록 나왔습니다. 직원이 봉투를 건넸다. A사 용지 몇 장이 들어있는 얇은 봉투였지만 내 손에는 납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감사합니다. 나는 병원 1층 로비 구석진 의자에 앉았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손이 떨렸다. 열어야 해. 10년 전 진실을 알아야 해. 봉투를 뜯었다. 첫 페이지에는 2015년 3월 12일 정밀검사 결과라고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진단명 만성피로 증후군에 의한 간 기능 저하, 소견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간 수치 상승, 악성 종양 소견 없음, 처방간 기능 개선제 복용 및 충분한 휴식 권고. 나는 서류를 다시 읽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암이 아니었어? 간암이 아니었다. 그냥 과로 때문이었다. 약 먹고 쉬면 되는 거였다. 그럼 대체 왜?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거기에는 상담 기록이 있었다. 2015년 3월 15일 배우자 이수진 단독 상담. 환자 본인은 불참. 배우자만 내원하여 결과 청취. 배우자에게 환자의 간 수치는 과로로 인한 일시적 상승이며 악성 질환 아님을 설명함. 배우자 반응 안도하는 모습.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라고 반복함. 그럼 수진이는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 내가 암이 아니라는 걸. 그런데 왜 이혼했지? 나는 서류를 계속 넘겼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서 손이 멈췄다. 같은 날 추가 접수 기록 이수진, 환자 배우자, 종양내과, 긴급 상담 예약.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종양내과. 수진이가 종양내과 상담을 예약했다고? 설마. 나는 급히 일어나 원무과로 달려갔다. 죄송한데요. 혹시 이수진이라는 사람 2015년에 이 병원에서 진료받은 기록 있나요? 본인이신가요? 아니, 제 전 아내입니다. 그럼 본인 동의 없이는 열람이 불가능한데요. 제발이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확인만 해주세요. 2015년 3월에 종양내과 기록이 있는지만.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내 절박한 모습에 잠시 컴퓨터를 확인했다. 있긴 있네요. 2015년 3월 15일 종양내과 초진. 그 이후로도 몇 번 더 내원 기록이. 진단명이 뭐였나요? 그건 정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라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복도로 나와 벽에 기댔다. 수진이가 아팠던 거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10년 전 수진이 혼자 내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갔을 때 자기도 검사를 받았던 거다. 그리고 자신의 암 진단을 받았던 거다. 나는 수진을 찾았다. 그녀는 병원 옥상 정원에 혼자 앉아 있었다. 수진아. 그녀가 돌아봤다. 창백한 얼굴이었다. 민호야. 나는 그녀 옆에 앉았다. 그리고 10년 전 내 의료 기록을 내밀었다. 이거 받아왔어.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10년 전 나는 암이 아니었어. 그냥 과로였어. 약만 먹으면 되는 거였어. 응. 넌 알고 있었지? 응, 알고 있었어. 그럼 왜 이혼하자고 했어? 수진은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작게 말했다. 나는 암이었어. 뭐? 10년 전 그날. 당신 검사 결과 듣고 안도했어. 정말 다행이다. 당신은 괜찮다고. 그런데 나는 몇 주 전부터 이상했거든. 복통도 있었고 속도 안 좋았고.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서 그날 함께 나도 검사를 받았어. 당신 결과 듣고 나서. 그래서 췌장암 2기래. 이미 좀 진행됐대. 수술하고 항암 치료 받으면 완치 가능하다고. 하지만 치료비가 최소 5천만 원은 든다고 했어. 나는 숨이 막혔다. 5천만 원. 당시 우리 전세금 빚이 8천만 원이었잖아. 당신 회사도 힘들었고 준혁이 고3이었고. 수진이 눈물을 흘렸다. 계산을 해봤어. 내 치료비 5천만 원, 생활비, 준혁이 대학 등록금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어. 당신 월급으로는. 그래도 말했어야지. 같이 방법을 찾았어야지. 무슨 방법? 빚을 더 내. 당신이 더 힘들게 일해? 그러다 당신까지 쓰러지면? 수진이 고개를 저었다. 나는 차라리 혼자 포기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 당신은 암도 아니고 괜찮으니까 그냥 내가 없어지면 되잖아. 미친 소리야. 알아. 미친 소리야. 하지만 그게 현실이었어. 수진이 하늘을 쳐다봤다. 이혼하면서 한 가지만 신경 썼어. 생명보험 수혜자를 당신으로 그대로 두는 거. 내가 죽으면
최소한 그 돈으로 당신이 준혁이 잘 키울 수 있게. 수진아,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 엄마로서, 아내로서 그게 전부였어. 나는 그녀를 꼭 안았다. 그녀의 어깨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바보야, 바보같이.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나는 물었다. 그런데 어떻게 치료받았어? 돈이 없었는데? 수진이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다. 처음엔 그냥 포기하려고 했어. 약만 먹으면서 준혁이 대학 갈 때까지만 버티려고. 그런데 막상 이혼하고 나니까 살고 싶더라. 정말 살고 싶더라.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직 준혁이도 어렸고 앞으로 해야 할 일도 많았고 그냥 이대로 죽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그때 박준석 씨를 만났어. 학부모 모임에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이었어. 그 사람이 나한테 호감이 있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재혼한 거야? 응, 정직하게 말하면 처음엔 돈 때문이었어. 살고 싶어서, 치료받고 싶어서. 수진이 고개를 숙였다. 재혼하기 전에 10년 전 암병력은 숨겼어. 말하면 재혼 안 할 것 뻔했으니까. 그리고 재혼하고 나서 그 사람 돈으로 치료받았어. 수술도 하고 항암도 받고. 그래서 완치됐어. 정말 완치됐어. 3년 동안은 아무 문제 없었어. 수진의 목소리가 밝아졌다가 다시 어두워졌다. 재발도 없었고 검사도 다 깨끗하게 나왔어. 그 사람한테 미안했지만 준혁이도 있고 나도 열심히 살았어. 진짜 엄마로서, 아내로서 최선을 다했어. 그럼 다행이잖아. 응, 그렇게 생각했어. 이제 괜찮다고. 이제 진짜 살 수 있다고. 수진이 눈물을 흘렸다. 근데 6개월 전에 재발했어. 이번엔 3기로. 전이도 됐고 의사 선생님이 치료는 해볼 수 있지만 예후가 좋지 않다고. 그래서 남편한테 말 못한 거야? 응, 어떻게 말해? 10년 전 암병력 숨기고 재혼한 거잖아. 그 사람 돈으로 치료받은 거고 알면 배신감 느낄 거고 믿었던 사람한테 속았다고 생각할 거잖아. 그래서 혼자 앓고 있었던 거야? 응, 병원 멀리 가서 몰래 진통제 받아오고 아플 때마다 혼자 참고. 수진이 세차게 울었다. 그러다가 준혁이가 쓰러진 거야. 강경하래. 간이식해야 한대. 그때 생각했어. 아, 나는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은데 죽기 전에 준혁이만이라도 살려야겠다고. 수진이 내 손을 잡았다. 그래서 10년 만에 당신한테 연락한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렇게 이기적으로. 나는 그녀를 더욱 꼭 안았다. 미안하긴 내가 미안할 게 뭐가 있어. 다 있지. 10년 전에 거짓말했고 당신 원망하게 만들었고 이기적으로 살았고. 이기적? 가족 살리려고 혼자 아파한 게 이기적이야? 그래도 수진아, 나는 그녀의 얼굴을 바라봤다. 10년 전 내 선택 나는 이해해. 그때 우리 형편이 어땠는지 나도 알아. 돈이 없었어. 정말 없었어. 5천만 원은 그건 우리한테 천문학적 숫자였어. 민호야. 그리고 재혼한 것도 이해해. 살고 싶었던 거잖아. 엄마니까. 준혁이 키워야 하니까. 잘못된 거 하나도 없어. 수진이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고마워, 이해해줘서 고마워. 나는 평생 미안했어. 당신한테, 준혁이한테. 이제 혼자 짊어지지 마. 준혁이 수술 끝나면 너 치료도 다시 시작하자. 3길에도 희망은 있어. 하지만 돈이. 내가 있잖아. 수리점 팔아서라도 치료비 마련할게. 민호야, 하지만 수리점은 당신 생계수단인데. 생계수단보다 내가 더 중요해. 준혁이한테도 엄마가 필요하고.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수진아,
응. 10년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같이 가자. 끝까지. 혼자 싸우지 말고. 수진이 내 품에서 세차게 울었다. 10년. 10년 동안 혼자 아파했던 여자. 10년 동안 가족을 지키려 했던 여자. 이제는 내가 지켜줄 차례였다. 그날 저녁 나는 수진과 함께 준혁이 병실로 들어갔다. 아빠, 엄마 왜 둘이 같이? 준혁이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우리 둘 다 울어서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준혁아. 수진이 침대 옆에 앉았다. 나도 반대편에 앉았다. 엄마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이에요? 10년 전에 왜 아빠랑 헤어졌는지. 진짜 이유를. 준혁이의 눈이 커졌다. 그는 몸을 일으켜 앉았다. 진짜 이유요? 수지는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이야기했다. 10년 전 자신의 암 진단, 감당할 수 없었던 치료비, 이혼 결정, 그리고 재혼까지 모든 것을 나도 옆에서 거들었다. 내가 받았던 검사 결과, 오늘 알게 된 진실들을. 준혁이는 처음에는 멍한 표정으로 듣다가 점점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엄마가 아프셨던 거예요? 10년 전에? 응. 그래서 이혼하신 거예요? 아빠 때문이 아니라? 아빠 때문이 아니야. 엄마가 선택한 거야. 준혁아.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가 치료받으려면 너무 많은 돈이 필요했어. 그 돈 때문에 가족 전체가 무너질 것 같았어. 그래서 차라리 엄마 혼자. 그래서 혼자 떠나신 거예요? 응, 미안해. 준혁아. 엄마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준혁이가 벌떡 일어나 수진을 안았다. 이기적이 아니에요. 엄마는 잘못한 거 없어요. 준혁아. 저는 10년 동안 오해했어요. 엄마가 아빠를 떠나게 만들었다고, 행복한 가정을 깨뜨렸다고. 준혁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명절 때도 아빠한테 안 가고, 전화와도 안 받고, 저 정말 나쁜 아들이었어요. 아빠는 아무 잘못도 없었는데. 아니야. 내가 준혁이의 어깨를 잡았다. 넌 잘못한 거 없어. 내가 알 수 없었던 일이야. 하지만 아빠 혼자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10년 동안. 준혁이가 나를 안았다. 미안해요, 아빠. 정말 미안해요. 차갑게 대해서 원망해서. 괜찮아. 다 괜찮아. 나는 아들의 등을 토닥였다.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면 돼. 그치? 네, 아빠. 수진도 우리를 안았다. 세 사람이 하나가 되어 한참을 울었다. 10년 동안 쌓인 오해, 그리움, 미안함 모든 감정이 눈물로 쏟아져 나왔다. 다음 날 재혼 남편 박준석이 병실로 찾아왔다. 수진아, 이야기 좀 하자. 그는 나를 보더니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강민호 씨, 제가 몰랐던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준석 씨, 아내가 어젯밤에 다 말했습니다. 10년 전 암병력, 그리고 최근 재발까지. 박준석의 표정은 복잡했다. 배신감도 있었지만 동시에 안타까움도 묻어났다. 처음에는 화가 났습니다. 숨겼다는 게 10년을 함께 살면서 그런 중요한 걸.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하지만 밤새 생각해보니 이해가 되더군요. 당신 입장에서는 말할 수 없었겠다 싶었어요. 준석 씨 정말 미안해요. 수진이 고개를 숙였다. 미안할 것 없어요. 당신도 살고 싶었던 거잖아요. 어머니로서, 한 사람으로서. 박준석이 쓸쓸하게 웃었다. 하지만 수진아, 우리는 여기서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아. 알아요. 당신 마음은 여전히 저 사람한테 있잖아요. 박준석이 나를 가리키며 말했다. 10년을 같이 살았지만 단 한 번도 당신이 날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뭔가 그리워하는 눈빛이었어요. 누군가를 잊지 못하는 사람의 눈빛. 미안해요, 정말. 미안할 것 없어요. 나도 알면서 결혼했으니까. 당신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박준석이 한숨을 쉬었다. 그래도 혼자보다는 함께가 낫다고 생각했어요. 서로 의지하면서 살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이제는 당신을 놓아줘야 할 것 같아요. 준석 씨, 치료비 걱정은 하지 마세요. 10년 동안 내 아내였으니까. 그동안 당신이 베풀어 준 것도 많았고요.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어요. 수진이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박준석은 나에게 손을 내밀었다. 민호 씨, 부탁합니다. 제가 못 지켜줬던 사람 이번에는 끝까지 지켜주세요.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꼭 지키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박준석이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저도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요. 혼자서 이번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는 마지막으로 수진을 쳐다보고는 병실을 나갔다. 그의 뒷모습은 쓸쓸했지만 어딘가 홀가분해 보이기도 했다. 수술 전날 밤 나는 준혁이 병실에서 둘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내일이면 수술이었다. 아빠, 무섭지 않으세요? 준혁이가 물었다. 무섭지. 수술이 쉬운 건 아니니까. 그런데도 해주시는 거예요? 당연하지. 넌 내 아들이야. 준혁이가 내 손을 꼭 잡았다. 고마워요, 아빠. 진짜 고마워요. 고맙긴.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야. 아빠도 엄마도 너도. 수진이 우리 옆에 앉았다. 준혁아, 엄마도 수술 끝나면 치료 다시 받을 거야. 정말요? 응. 아빠가 함께 하겠대. 엄마 꼭 나으셔야 돼요. 이제 우리 다시 가족이잖아요. 그래, 엄마도 최선을 다할게. 준혁이 결혼하는 거 봐야지. 엄마. 준혁이가 부끄러워하며 웃었다. 밤이 깊어갔다. 우리 셋은 손을 맞잡고 앉아 있었다. 엄마, 아빠. 응? 10년이 너무 아까워요. 함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깝긴 하지. 하지만 준혁아, 내가 말했다. 그 10년이 있었으니까 지금 우리가 더 소중한 거야. 이제 우리 한 번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자. 함께 있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네, 정말 그래요. 이제 하루하루가 다 소중해요. 그리고 수진아. 응? 10년 전 내 선택이 틀렸다고 생각 안 해.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어. 우리 이제 과거는 놓아주자. 앞만 보고 가자. 수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다. 고마워, 민호야. 용서해줘서 이해해줘서. 용서할 게 뭐가 있어. 나도 미안해. 10년 동안 원망했던 것. 내 진심을 몰랐던 것. 준혁이가 우리 손을 더 꼭 잡았다. 내일 수술 잘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진짜 가족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3명이서. 그래, 아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따뜻한 달빛이었다. 10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 10년 만에 풀린 오해. 그리고 이제 시작될 새로운 시작. 내일이면 수술이다. 그리고 그 후에는 진짜 우리의 인생이 시작될 것이다. 세 사람이 함께. 수술실 앞 대기실. 보호자분, 들어가셔도 됩니다. 간호사의 말에 나는 수술복을 입고 준비실로 들어갔다. 준혁이가 수술대에 누워 있었다. 아빠. 응, 아빠 여기 있어. 나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차갑게 식은 손이었다. 무섭지? 네, 조금. 아빠도 무서워. 근데 괜찮아. 우리 잘 될 거야. 아빠 사랑해요. 그 말에 내 목이 메었다. 10년 만에 듣는 아들의 사랑해요였다.
나도 사랑해, 아들. 마취과 의사가 들어왔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천천히 숫자를 세어보세요. 하나, 둘, 셋. 준혁이의 눈이 스르르 감겼다. 나도 옆 수술실로 이동했다. 침대에 누우니 천장이 보였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다. 준혁아, 아빠가 꼭 살려줄게. 그 생각과 함께 나도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수술 성공했습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천천히 눈을 떴다. 희미하게 수진의 얼굴이 보였다. 민호야, 민호야. 준혁이는 성공했어. 수술 잘 됐어. 당신도. 수진이 울면서 웃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다. 아들을 살렸다. 내간으로 아들을 살렸다. 일주일 후 회복실에서 준혁이와 나는 나란히 누워 있었다. 아빠,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넌? 저도 괜찮아요. 신기해요. 아빠 간이 제 몸에 있다니. 이제 넌 진짜 내 일부야. 준혁이가 웃었다. 건강한 웃음이었다. 수술 전보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아빠, 응? 엄마 치료 잘 될까요?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봄이 오고 있었다. 병원 정원에 개나리가 피기 시작했다. 잘 될 거야. 우리가 함께 있으니까. 한 달 후, 퇴원하는 날, 우리는 셋이 함께 택시를 탔다. 어디로 갈까? 내가 물었다. 일단 민호야, 집으로 갈게. 내가 준혁이랑 당분간 같이 있어야 할 것 같아. 그래. 좋아. 수리점이 작은 원룸. 10년 동안 혼자 살던 그곳에 이제 3명이 함께 있게 되었다. 좁았지만 따뜻했다. 2달 후 수진의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다. 오늘은 괜찮아? 치료받고 돌아온 수진에게 물었다. 그녀는 힘없이 소파에 앉았다. 응, 좀 힘들긴 한데 견딜만해. 밥은 먹을 수 있어? 응, 조금은. 준혁이가 미역국을 가져왔다. 엄마, 제가 끓였어요. 아빠한테 배웠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컸네. 수진이 한 숟가락 떠먹고는 눈물을 흘렸다. 왜? 맛없어? 아니, 너무 맛있어서. 고마워, 준혁아.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다. 우리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3달 후, 준혁이는 회사에 복직했다. 건강을 되찾은 그는 예전보다 더 밝아졌다. 아빠, 엄마, 다녀올게요. 조심히 다녀와. 우리는 손을 흔들며 배웅했다. 문이 닫히고 수진과 나만 남았다. 민호야. 응? 고마워. 정말 정말 고마워. 뭐가? 10년 전 일 용서해줘서, 그리고 다시 받아줘서.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수진아, 우리 이제 과거 얘기 그만하자. 앞만 보고 가자. 앞에 뭐가 있을까? 모르지. 근데 우리 함께니까 괜찮을 거야. 수진이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민호야, 나 무서워. 혹시라도 치료가 안 되면. 안 돼도 괜찮아. 응? 안 돼도 괜찮아. 우리 지금 이 순간을 살 거야. 매일매일을. 함께.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매일매일을. 함께. 6개월 후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의사가 CT 사진을 가리켰다. 종양이 많이 줄었습니다. 항암 치료 반응이 아주 좋아요. 정말요? 수진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네. 이대로 계속 치료받으시면 충분히 희망적입니다. 우리는 진료실을 나오며 서로를 꼭 안았다. 민호야, 민호야. 그래, 잘 되고 있어. 우리 잘하고 있어. 복도에서 기다리던 준혁이가 달려왔다. 엄마, 어떻게 됐어요? 좋아졌대. 많이 좋아졌대.
준혁이가 우리를 껴안았다. 세 사람이 복도 한가운데서 얼싸안고 울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우리는 신경 쓰지 않았다. 1년 후 우리는 작은 집을 얻었다. 수리점 수익과 준혁이 월급을 모아서 전세를 얻었다. 여기 거실이고 저기 방 2개예요. 준혁이가 신나서 안내했다. 작지만 우리 셋이 살기엔 충분하지? 충분하고 말고. 수진이 웃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고 있었다. 짧지만 윤기가 났다. 엄마, 여기가 엄마 방이고 저쪽이 제 방이에요. 그럼 아빠는? 아빠는 엄마랑 같이 쓰시면 되잖아요. 준혁이가 장난스럽게 웃었다. 이 녀석이? 우리는 웃으며 짐을 풀기 시작했다. 저녁, 우리는 새 집에서 첫 식사를 했다. 건배. 우리는 물잔을 부딪혔다.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새로운 시작? 밖에서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집안은 따뜻했다. 민호야. 잠들기 전 수진이 속삭였다. 응? 행복해. 정말 행복해. 나도. 10년을 돌아왔지만 이제라도 이렇게 함께여서 다행이야. 그래. 늦었지만 늦지 않았어. 수진이 내 손을 꼭 잡았다. 앞으로 얼마나 더 함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래오래 함께할 거야. 준혁이 결혼도 봐야지, 손주도 봐야지. 그럴 수 있을까? 할 수 있어. 우리 함께니까. 창밖으로 달빛이 비쳤다. 10년 전 헤어졌던 그날도 이런 달이 떠 있었다. 하지만 그때의 달은 차가웠다. 지금의 달은 따뜻했다. 민호야. 응? 사랑해. 나도 사랑해. 우리는 손을 맞잡은 채 잠이 들었다. 내일도 모레도 우리는 함께 깨어날 것이다. 그리고 매일매일 함께 살아갈 것이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마이너스이 깊어가는 이 시간, 밤이 깊어가는 소설 채널과 함께 또 하나의 짜릿한 이야기를 완성했습니다. 오늘은 복수가 아닌 감동으로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을 따뜻하게 어루만졌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욱 강력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작품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